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신한지주입니다. 자, 신한지주 3분기 연결 순이익을 보시면 1조 5,9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대비해서는 21% 증가한 금액이고요. 여기에는 4,600억 정도인 증권 4억 매각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실적을 좀 봐야 되고요. 이것을 제외했을 때는 1조 2,700억 정도의 순이익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다른 보고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배당금은 분기로 주당 400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한지주입니다. 자, 4분기부터 또 조달 경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전까지 심했었는데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좀 접어들 것이다. 근데 카드와 캐피탈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상승할 것이고 비용 축소를 통해서 손익을 좀 방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3천억에 대한 자사주 매입과 이 소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기말 배당금으로서 800원 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 보시면 네, 자산 건전성을 통한 호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손 비용률 같은 경우가 이제 1bps가 낮아지면서 우량한 자산 건전성을 유지를 했다. 그래서 이자익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2.7%,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2%, 비이자익 부분 같은 경우가 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자, 판매와 그다음에 관리비 같은 경우도 좀 증가를 해서 이 부분도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충당금 전입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긴 했으나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이 좀 잘 쓰시더라고요, 보고서는. 비이자익 부분 같은 경우에 자본시장 악화로 감소가 지속이 될 것이고 이자익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상승세를 이게 힘입어서 전년 대비해서 19.2%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대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좀 미비했으나 이제 순이자 부분에서는 OBP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조금 방어가 되었고, 그다음 대송 비용률 같은 경우에 0.24%로 충당금 요인 소멸로 전분기 대비해서 13bp가 개선이 되면서 또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은행 통합 LCR 이것이 123%로 내년에 7월 상향될 규제인 100%를 상회하면서 이미 약간의 리스크를 이미 좀 돌파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유동성, 대응 역량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FC 위기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전성 이 비율이 10.5%를 충분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자이익 중심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를 좀 보유할 예정이고 또한 내년에 신한 라이프의 이 IFRS 17이라는 보험사들, 생보사들, 그다음에 화재보험사들 적용될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3분기에 1,5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400원 분기 배당 실시 등 주주환원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높은 자본 비율로 고려할 시에 이 같은 기준은 유지될 것이고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소식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신한지주입니다. 자,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다 같은 부분이라서 네,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약간의 조금 그 보고서들의 평균을 좀 조사를 해보면 여기 47,000원, 48,000원, 그다음에 여기는 5만 원, 네, 여기 57,000원이었나요? 5만 5천 원? 5만 5천 원.
그래서 5개 보고서니까 놔두면 48,40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요걸 좀 기준으로 현실적인 목표가는 요 정도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400원 정도를 더 뺀다고 보고요. 네. 한 48,000원 정도. 근데 이게 다 달성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신한지주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고요. 그다음에 고점을 한번 뚫긴 했으나 바로 내려오면서 2차적으로 올라가긴 할 건데 여기서도 만약에 부딪혀서 내려온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가파르게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요때 요거 튕겨나가지 못한 게 네, 좀 문제였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꾸준히 열심히 보고 있는 라인은 바로 이 코로나 라인 단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고 지금 현재 상승 구간이지만은 네, 코로나 이익 텀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바닥권에서 한 절반 정도 위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수해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이제 그 보고서들의 평균 목표가가 48,000원이면 요 정도 될 거잖아요. 네, 요 정도 되니까 뭐 상승폭은 네, 코로나 폭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분기 배당이라 이 배당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로 보신다면 괜찮죠. 네, 삼성전자 같은 계열로 보신다면 신한주주도 또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선택에 좀 문제라고 봅니다. 자, 기관은 엄청난 매수세, 외국인은 엄청난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아까 다 봐드렸으니까 굳이 요거까지는 네, 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은행주가 오늘 제주은행, 그다음에 상상인 요런 거 제외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는 상승세, 그리고 약보합, 강보합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KB금융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제가 신한주주를 먼저 봐가지고 네, 순서가 좀 꼬였는데 네, 지금부터 KB금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조 2,713억 원을 벌었습니다. 실적은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이자익 부분에서 이제 수수료 이익 부진을 등으로 이제 추정치를 하회를 했고 다른 부분에서는 부합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회를 했다. 그리고 이자익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네, 3.7%, 19.4% 증가를 했고요. 원화대출금은 이제 대기업 대출로 급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1.9% 증가를 한 이자 이익 부분이고, 비이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이자 이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아까 이제 신한 지주처럼 전분기 대비해서는 30% 정도 감소하지 않은 15.9% 네, 하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 같은 것들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감소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부분에서는 또 KB하고 조금 다른 신한지주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KB는 여기서 30%를 줄였는데 여기는 5.2%만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부실 채권의 이제 커버리지율 같은 경우 200%가 좀 넘어가고요. 또 부동산 FP에 대한 부실 우려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보고서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1분기를 제외하고 2분기 동안 순이익이 정체돼서 이게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과거 대비해서는 크게 업그레이드된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실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분기 배당으로 500원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다른 KB는 또 7월에 자사주 소각을 했던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업계 최고의 자본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추가 결정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희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한 이제 비이자익 부분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금리, 지수, 환율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있고 폭우, 태풍 피해로 손해보험, 일반보험 등이 그리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라서 KB손보에 대한 이익 감소와 조달 비용 증가로 카드와 캐피탈 이쪽의 이익이 감소가 됐다. 그다음에 프루덴셜 생명 이익 또한 감소가 되면서 자회사들에 대한 이익이 감소가 되어서 비이자
비이자 이익 부분이 굉장히 감소가 되었다. 아, 이거 저 발음이 안 되죠? 자, 여기 KB는 네,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볼 게 없고,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도 계속 이제 KB도 손해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FRS 17 도입의 수혜로 보다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를 네, 끌어갈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 또한 높은 자본율 보유하고 있고, 분기 500원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다 더해서, 물론 되게 수치적으로 되게 너무나도 좀 미흡한 통계이지만은, 네, 그냥, 네, 한번 해본다면, 재미삼아. 그쵸? 아, 근데 여기 너무 높아요. 7만 원이라니. 그다음에 여기는 7만 4천 원. 다섯 개 보고서죠. 다섯 개로 나누면 6만 6,400원. 여기다 400원 빼겠습니다. 그래서, 아, 400원 빼, 400원 빼야죠. 6만 6천 원, 6만 6천 원, 6만 6천 원을 목표 주가라고 보고요. KB로 한번 보실게요. KB로 한번 보시면 6만 6천 원 여기도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높죠. 거의 상한가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네. 우선 여기는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고, 지난번 상승폭에서 딱 닿는 부분, 지금 현재, KB 같은 경우는 현재 딱 닿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비교했을 때. 그 주봉으로 봤을 때도 상승기이고요. 여기 아직 하락기에서 상승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네요. 여기 벽이 부딪히고 내려오느냐 마느냐, 그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6만 6천 원이면은 딱 주봉상으로 전고점까지는 네, 올라간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좀 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월봉으로 보셨을 때도 그 6만 6천 원이 최고점인데 될까요? 예,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요 코로나 이제 하락하기 이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KB는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업사이드가 아무리 이제 평균 주가로 계산해서 높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은행주 시총 중에는 1위이기 때문에 물론 이 KB금이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미 코로나 전주가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물론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졌지만 다른 종목들은 아까 신한지주 보시면 요 구간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저라면은 KB금융을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두렵지 않을까. 거기에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연말 배당이 지난 내년 1분기부터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이제 엄청난 매도세, 그 기관은 매수세로 좀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매수나 매도 금액을 보시면 기관이 어마무시하게 다 대거 다 가져간 건 아니에요. 개인들이 좀 많이 담았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한 지주, KB금융 둘 다 물론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음, 좋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회사들이고 시총 1, 2위를 다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KB금융은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고요. 떨어진 부분에 비해서 너무 높고 그다음에 그 신화지주는 좀 과거 대비 떨어진 것보다 회복을 좀 덜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보시면은 네, 현재 기준으로 KB금융 1위, 그 다음에 2등주가 바로 신한지주이고요. 3등주가 바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그리고 4등주가 우리금융이고, 그 다음에 5등주가 기업은행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카카오뱅크까지 기업은행이 밀렸군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총 1, 2등을 다뤄드렸고 다음 거에서는 3, 4등 그리고 5등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예하에 뭐 JB 금융지주라든가 BNK 금융지주를 또 봐드리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굉장히 괜찮고 여러분들에게 제 픽은 항상 신한지주 그리고 현재는 기업은행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